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는 내용은 일전에 CSS를 학습할 때 선택자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럼 그 선택자는 무엇이었냐면 HTML의 태그를 선택하는 자라고 해서 선택자, 영어로는 셀렉터라고 했는데 이런 HTML을 선택하는 방법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공부한 CSS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부터 하려는 이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이용해서 HTML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고, CSS로는 이미 한번 했으니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을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러한 함수, 메서드가 있대요. 자, 얘를 해석을 해보면 우리 왜 도큐먼트 라이트라는 함수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웹사이트에 출력하려고. 이번에는 도큐먼트 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get이라는 이제 접두사가 붙게 되는데 get은 쌤이 앞서 소개한 것처럼 얘는 반드시 return 값이 있어요. 쌤, 저 함수 공부 안 해서 리턴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리턴 값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 뭔가 저장할 데이터를 반환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얘는 항상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큐먼트 전체 문서상에서 get 가지고 오는데 일리먼트는 뭐냐면 HTML 태그를 뜻하는 거예요. HTML 태그를 가져오는데 by 뭐뭐에 의해서 가져오느냐 했더니 ID 이름으로 가져오래요. 아, 우리 CSS에서도 HTML 태그를 선택할 때 크게 ID 이름으로 선택하는 방법,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서 선택하는 방법, 아예 HTML 태그명을 적어서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자바스크립트도 다 지원하나 봐요. ID로 선택하는 방법, 지금 그래서 by ID가 나온 거고 바로 다음 예제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는 또 클래스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태그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도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CS에서 했던 걸 자바스크립트로만 바꿔서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문서 전체상에서 get element by id, 소괄호의 id명을 문자열로 넣어서 그 id의 이름으로 HTML 요소를 가져오시오 라는 함수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해당 id의 요소를 선택하는 명령어이고 만약 그 HTML 요소가 이 문서 전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null이라는 키워드를 반환한대요. null은 값이 없다, 이런 의미의 어떤 또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CSS 할 때 ID와 클래스 선택자를 배웠는데 이 둘의 큰 차이점은 ID는 문서상에서 같은 이름을 딱 한 번밖에 못 사용해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예시를 들었죠. 여러분들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는 고유값이죠. 그래서 중복 확인했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얘는 이름이 같은 게 딱 하나. 반면 클래스는 마치 반복문에서 쓰이듯이 얘는 여러 이름 또는 동일한 이름을 여러 번 재사용 가능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태그에 이름을 장명을 했어요. 그러면 A 태그에도 애플, 뭐 BR 태그에도 애플, 뭐 등등등 여러 태그들의 같은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본래 ID 값은 고유해야 되지만 단 하나이어야 하지만 만약 우리 개발자가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동일한 ID 가진 요소를 여러 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이 get element by id는 첫 번째 것만 리턴 해준다, 반환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HTML 없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HTML 안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처럼 HTML 문장 바로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얘의 위치는요, 요렇게 바디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요 헤드, 요 영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쌤하고는 오직 요 바디 안에서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p 태그를 이용해서 두 줄의 문장을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 p 태그는 get element by id method라는 한국말을 출력을 했고, 얘의 id 이름은 콘텐츠예요. 두 번째 p 태그는 컨텐츠가 없어요. 내용이 없고요. id가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실행을 해보면, 네, 요거는 지금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그런데 잠깐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p 태그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 p 태그는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두 태그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택된 태그 안에 컨텐츠를 출력하기도 하고, 또는 그 컨텐츠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도큐먼트 문서 전체에서 id 이름이 컨텐트인 것의 요소를, 그 누구예요? 얘죠. 얘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왼쪽에 변수에 저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지우고 저장된 요 녀석이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쌤이 요 돔 예제를 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좀 도큐먼트 라이트를 안 쓰고 콘솔 로그를 썼어요. 이제 F12를 자꾸 확인을 해야 오타라든지 오류를 자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요것의 수행 결과를 F12를 눌러서 확인을 해봅시다. 네. 쌤이 요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복사가 잘 안 되네요. 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쌤이 id가 컨텐트인 요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일리멘트를 지금 저장을 하고 출력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잘 보일까요? 이 위의 요소랑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get element by id로 요청을 하게 되면 태그 전체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게 통째로 필요할 일이 있을까? 사실은 없죠. 우리 뭐가 필요할까? 이 안에 내용이 필요한다든지 또는 이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든지 이런 행위를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실제 웹상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일리멘트만으로는 활용도가 낮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러면 요 일리멘트, 즉 이 녀석 태그에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 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안에 있는 텍스트. 그래서 일리멘트 다음에 점을 찍고 이너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 라는 요런 키워드가 있대요. 그리고서 수행을 했더니 봐봐요. 어때요? 아이고, 너무 커졌다. 요 안에 있는 내용만 쏙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뭔가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태그 전체가 필요하진 않고 요 알맹이만 쏙쏙쏙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와봤고요. 혹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 해서 두 번째는 내용 변경을 준비해봤어요. 두 번째는 타겟이라는 태그에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용자한테 화면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뭔가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갑자기 안에 텍스트가 뿅 하고 보이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변경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또 역시나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타겟인 것에 id를 가져와라. 그럼 얘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점 그것에 이너 텍스트가 지금 있나요? 없죠. 이것을 는을 붙이면 된대요. 그럼 수정이래요.
헬로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어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여기에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는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변수에 저장하듯이. 그래서 우린 분명히 이 HTML로 문서를 설계할 때에는 타겟에 메시지가 없었는데 밑에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실행되면서 안에 내용이 출력이 된 원리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마지막 계속 이런 루틴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CSS로 선택하는 방법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로 HTML 선택하는 방법 중에 ID로 선택하는 함수를 지금 배웠고, 이 함수는 만약 그 함수로 선택만 하게 되면 태그 전체가 가지고 오게 돼서 우리는 그 안에 알맹이만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알맹이는 태그를 선택한 후에 이너 텍스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출력을 할 때에는 그냥 이너 텍스트라고 하면 되고, 변경을 할 때에는 이너 텍스트를 마치 변수처럼 사용을 해서 는을 붙여서 값을 저장하면 값 변경이 되더라.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첫 줄은요, 두 줄로 작성을 한 거예요.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로 변수에 저장하고 그 태그에 이너 텍스트를 한 거고, 두 번째 줄은 한 줄로 한 거예요. 윗줄을. 여기까지 변수로 저장하지 말고 바로 점을 붙여서 값 변경을 한 겁니다. 어떤 방법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쌤 개인적으로는 이 두 줄의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태그를 선택하는 부분이 계속 재사용돼서 뒤에 키워드를 바꾸는 행위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계속 이렇게 작성하고 또 뭔가 다른 명령어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일리멘트를 저장해 놓고 이 짧은 변수명을 재사용하는 게 좋더라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